네, 이번에 강원고등학교 시그마 동아리에서 암호와 관련된 알조메스 코딩을 발표하게 될 시그마 1학년 1동입니다. 저희는 먼저 맨 처음으로 시저 암호, 그리고 두 번째로 앞핀 암호, 세 번째로 여권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맨 먼저 시저 암호에 대해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시저 암호란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유명한 장군 이름의 영어 명칭 시저를 따서 암호 이름을 만든 거고, 간단한 치안 암호의 일종인데, 이게 고대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돼서 시저의 갈리아 전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알파벳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특히 로마의 적군이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은 알파벳을 거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저가 자신의 부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저 암호를 만들었다. 어떻게 쓰냐? 알파벳을 밀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A를 D로 치환한다? 그럼 요 문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A는 D로 해서 요 표를 가지고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벳은 26개라는 점을 유의를 해서 이게 암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법계산을 왜 하냐? 알파벳이 26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A를 0으로 잡고 그래서 25보다 큰 수를 암호하려면 오류가 나니까 법계산을 실시를 해서 아무리 큰 수여도 이게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앞핀 암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앞핀 암호에 대해부터 알아야겠죠. 앞핀 암호는 하나의 키를 이용한 기존의 카이사르의 암호 노출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곱셈과 덧셈을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방식의 암호입니다. 앞핀 암호는 AX 플러스 B 모듈러 25로 암호화를 합니다. 알파벳 숫자 배열해서 이 앞핀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A를 0으로 두고 이제 순서대로 알파벳을 이어나간다면 Z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X 값에 대입을 해서 이제 모듈러 25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A와 25가 서로소가 아니라면 AX 플러스 B에 이게 치환시켰을 때 여러 개의 알파벳이 한 알파벳에 대응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A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라지 B 같은 경우에는 1이 되죠. 그래서 이 x의 값에 1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b, 즉 a를 2로 하고 b를 1로 했을 때 이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지 n 같은 경우에는 14번이고요. 이 14번을 a가 2고 b가 1인 상태에 집어넣었을 때 29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앞에서 설명했던 법 계산에 의해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앞핀 암호 코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알지오메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지오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이게 앞핀 암호의 코딩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요 초록색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에서 이 i를 3으로 설정, 이런 블럭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a라는 변수에 어떤 숫자를 사용해서 어떤 암호를 만들지에 대해서 이 텍스트를 삽입해 주신다면,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구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이 표에 어떤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앞핀 암호의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a의 값을 3으로 뒀고요. 그리고 b의 값을 5로 두고, 그리고 이제 모듈러가 25니까 25로 나눠지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앞핀 암호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성에 있고요. 구성에 1,2 위치에 이 텍스트 글자를
텍스트 T-1으로 하기 요 블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앞이나모의 값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이 a는 변수 a 여기 변수 만들기에서 a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변수 블록으로 이 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보라색은 모양에 있는 블록인데 이 기본적인 크기로 한다면은 이 크기가 너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30 정도로 변경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복호화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복호화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암호문으로 바꿨는데 그 암호문을 다시 해석하려면 복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꾼다는 말인데요. 카이사르 암호에서는 복호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ax 플러스 b 구조인 앞인 암호의 복호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데요. 나온 ax 플러스 b의 값을 보고 x 값을 다시 찾아가는 복호화 과정을 하려면 y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함수란 정의역이 x이고 치역이 y인 함수 y나 fx에 대하여 정의역을 y로 치역을 x로 가지는 함수 g를 y는 fx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면 ax 플러스 b는 y죠. 그리고 b를 우변으로 옮기면 ax는 y-b 그리고 x는 여기서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a와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여기서 그 수를 a'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a'을 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 정리하자면 a 곱하기 a'이 1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모듈러 25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면 a가 3이면 a', 즉 여원은 17이 됩니다. 3 곱하기 17은 51인데 51을 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가 3이면 a'은 17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여건 계산기를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GOMS에 들어가셔서 그 앞에 있던 코딩을 사용했던 이 주황 색깔을 똑같이 복사를 해와서 일로 가져온 다음에 이 코멘트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을 쓰기 위해서 이 제어에서 조건이 있는 반복문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있는 반복문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 블럭의 의미는 가장 왼쪽에 있는 블럭은 어떤 수부터 시작할지 정하는 블럭이고 가운데 있는 블럭은 어떤 수까지 계산할지 정해줍니다. 법 25에서 여건이 나오는 숫자의 범위는 25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0부터 25까지 계산을 하겠다는 블럭이 완성됩니다. 오른쪽 블럭은 1씩 더하며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건이 구해졌을 때는 멈춰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구해졌을 때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만약 블럭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건을 구해졌을 때 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만약 블럭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약 블럭에서 여건을 계산하는 과정을 써주기 위해서 이 파란 색깔 블럭 있죠. 앞에서 사용했던 파란 색깔 블럭을 똑같이 가져와 주신 다음에 숫자만 약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띄워주기 위해서 앞에 썼던 파란 색깔 블럭을 한 개를 더 가져오고요. 그럼 여기다 텍스트 더하기라는 텍스트 창에서 가져오는 이 블럭이 있는데 처음에 이 블럭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설정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i가 2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개를 더 끌고 와서 3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건이 구해졌기 때문에 반복 중단을 해주면 됩니다. 이 여건 계산기를 실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5와 서로소인 수들은 잘 작동이 되지만 25가 서로소가 아닌 수들로 작동을 해보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그것들이 여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건이 없는 숫자들은 1부터 24까지의 수들을 모두 실행했을 때 나오지 않았으므로 25 이상으로 됐을 때 똑같이 그 위치에 여건은 존재하지 않아요라는 문구를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어에 아까와 똑같이 만약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 체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시그마 1학년 율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